이제 그 심리 기술에 관련된 현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의를 벗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골프 선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세리 선수입니다. 박세리 선수인데 이 박세리 선수가 1998년에 초도송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때가 IMF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시대에 빠져 있었는데 이 해에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했죠. 그리고 또 이때 누가 또 떴습니까? 스포츠인 중에? 예, 찬호가 떴습니다. 예, 세리하고 찬호가 떠서 진짜 우리가 아주 경제 공황에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도 위안을 삼았습니다. 세리 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았고 박찬호 메디어에서 임금 소식만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두 선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는 다 제 고향에 있는 후배들입니다. 박찬호는 공주 중동초등학교, 공주 중학교, 공주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거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세리 선수는 공주 금성여고에서 선수를 했어요. 근데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98년부터 우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승을 해서 20성이 넘었죠. 그래서 명예전당에 입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커트로 3번 당했고 최고 성적이 27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06년에 이제 2006년 6월 10일에 2년 1개월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가 2년 1개월 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슬럼프에 빠져 있었는데 그거 너무나 긴 슬럼프입니다. 2년 1개월이면 박세리 선수가 최소한 5번 내지 8번 우승할 수 있었는데 그 돈으로 따져도 굉장히 손했죠. 그런데 허담을 붙여 여기 박세리 선수 아버지가 심리학 박사를 찾으러 미국으로 떠나다 하는 기사입니다. 허담 얘기입니다. 이게 박준철 씨입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박세리 선수를 이 사람이 다 가르쳤거든요. 어렸을 때. 커서는 프로거든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코치들이 있었지만 어렸을 때 이 사람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21개월, 그러니까 2년 1개월에 슬럼프가 돼 있었는데 이 미국을 가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내 스스로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했다. 그때 얻은 결론은 세리가 권위 있는 심리학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어떤 말도 세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이다.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다. 세리 말을 듣고 많이 들어주고 대화를 통해 정신적으로 꽉 막혀있는 마음의 속성을 치워줄 수 있는 박사를 찾아간다 하는 것이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주 골프를 잘 가르치는 분이었지만은 골프 심리는 모르죠. 심리가 뭔지는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거는데 제 생각은 이때는 이분이 이런 걸 할 때는 제가 박세리를 이름을 넣어가지고 콜럼을 3번 썼습니다. 박세리가 지금 슬럼프에 있는데 빨리 심리기술을 훈련해야 된다. 심리기술을 훈련하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그 스포츠서울.com 그 웹사이트에 있는 스포츠서울.com의 웹사이트에 있는 컬럼에 제가 한 달에 2번씩 제 글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제가 한 2년을 썼는데 골프 심리학에 관한 거 거의 다 썼습니다. 이제 컬럼이 이제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실상은 골프 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양쪽에다 3번을 썼어요. 그런데 많이 모르더니 박세리가 여기 와서 이 훈련을 하다가 미국으로 간 뒤에야 이 사람이 쫓아가면서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실상은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 어떻게 훈련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1승을 했죠. 이게 슬럼프에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가 슬럼프에 벗어난 것은 심리기술 훈련을 통해서 했다. 이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소렌 상황입니다. 소렌 상황. 2006년 7월 4일 날
롱아일랜드에서 했었던 US 오픈에서 우승을 했어요. 연장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소렌스톰은 메이저 대회에서는 10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대회 아닌 여러 가지 시합을 다니면서 연장전을 몇 번 했느냐면 19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15번은 이기고 4번 졌어요. 이건 굉장한 승률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박세리도 연장전 가서 잘 안 집니다. 다 이겼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강한, 정신력이 강한 선수도 슬럼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심리기술 훈련을 받았다면 그렇게 박세리가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질 리가 없어요. 지금도 난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세리 선수. 근데 우선 이 소렌스탐은 왜 정신력이 강하냐? 박세리 선수, 소렌스탐이 왜 정신력이 강하냐? 이 소렌스탐이 태어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웨덴 맞습니다. 스웨덴 출신인데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심리기술 훈련, 골프 심리뿐만이 아니라 심리기술 훈련이 학문적으로 최고 많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제 전공은 스포츠 심리학인데 골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에는 스포츠에 관련된 심리학이 제가 전공인데 그걸 배우러 스웨덴을 제가 2번 갔다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가 거기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이 심리기술 훈련에 대한 내용이 초, 중, 고, 등학교에 체육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정규적인 학교를 다닌 사람은 체육 시간에 초등학교 때 그걸 배웁니다. 기술을 익혀요. 소렌스톰은 정규적인 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정규과정에서 심리기술 훈련을 기초를 다 닦았어요. 그 다음에 프로로 전향한 뒤로 5년 동안 심리기술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력의 바탕이 튼튼합니다. 지금 현재 이 소렌스톰을 능가할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바탕 어디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프 기술이 월등하고 체력이 월등한데 거기에 근상첨으로 정신력이 강하다. 왜? 그렇게 훈련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렌스톰을 우리가 우리 선수가 이기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바탕에는 심리기술 훈련이 있었다. 보다. 골프 얘기하면 이 타이거 우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타이거 우즈는 20세기의 골프의 황제. 그러면 20세기의 골프의 황제는 21세기. 20세기의 골프 황제는 누굽니까? 잭 니클라우스. 근데 이 사람들은 심리기술 훈련을 했느냐 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우선 잭 니클라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20세기의 골프의 황제라는 타이틀을 받게 됐는데 그렇게 된 가장 원동력은 뭐냐? 잭 니클라우스 얘기. 자기는 어떤 샷을 하든 드라이브 샷을 하든 아이언 샷을 하든 퍼팅 샷을 하든 어떤 샷을 하든 그 샷을 하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번 내지 2번 한다. 심상훈련을 한 번 내지 2번 한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심상훈련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섞어서 말을 할 거예요. 심상훈련, 이미지 트레이닝 똑같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이따가 다시 보고 잭 니클라우스는 자기가 하는 샷 어떤 샷이든지 자기가 그 샷을 가장 이상적으로 해서 성공하는 장면을 2번 심상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샷을 해요. 그것이 잭 니클라우스를 20세기의 골프 성지로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평생 동안 실천하고 이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어요. 그 책 속에마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골프 형제 잭 니클라우스가 심리기술 훈련을 아주 심취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20세기의 골프 형제라고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20세기 골프 형제라고 왜 얘기합니까? 이 사람. 잭 니클라우스를 20세기 골프 형제라고 왜 얘기를 합니까? 20세기에 프로골프 세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기록을 잭 니클라우스가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한 해 받은 상금이 제일 많다. 최연소에 우승을 했다. 또 몇 승을 했다. 또 상금이 제일 많다. 이런 모든 기록을 수십만 그 기록 중에 거의 모든 걸 잭 니클라우스가 다 세웠어요. 그래서 20세기 골프 형제라고 합니다. 그럼
21세기 골프 형제 타이거 우즈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21세기 골프 형제가 타이거 우즈라는 얘기는 잭 니클라우스가 했습니다. 왜? 현재 잭 니클라우스가 세운 것을 하나하나 깨나가는데 누가 깨나? 타이거 우즈다. 이적게 다 타이거 우즈가 깼어요. 그리고 잭 니클라우스는 내 모든 기록을 제가 다 깰 거다. 다 깰 거다. 그리고 21세기 형제다. 지금 현재 그렇죠. 금년에 지금 4연승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타이거 우즈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거의 역사에, 과거 역사에 연승을 했던 그런 기록들입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타이거 우즈가 멘탈 트레이닝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선수이니까. 그런데 타이거 우즈는 어렸을 때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얼 우즈.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얼 우즈. 얼 우즈가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예요. 흑인이죠. 어머니는 태국계, 태국계고. 그 얼 우즈가 어렸을 때 타이거 우즈를 가르쳤는데 아버지가 기술만, 골프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심리 기술 훈련을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타이거 우즈는 심리 기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타이거 우즈가 21세기 골프의 형제가 된 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했던 심리기술 훈련 덕분이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충족되지만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타이거 우즈는 어렸을 때 얼 우즈 아버지가 해줬는데 지금은 일단 프로가 된 뒤부터 제이 브란자라고 하는 전속 멘탈 트레이너를 고용을 했어요. 이 사람은 직업이 타이거 우즈의 멘탈 트레이닝만 하는 게 직업이에요. 연습을 할 때나 시합을 할 때 이 사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가쁩니다. 타이거 우즈의 재산을 잘 추측을 못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타이거 우즈 개인이 그 운영을 못하죠. 누가 합니까? 타이거 우즈 재단. 우주 재단에서 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법이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제이 브란자는 타이거 우즈가 돈을 벌면 벌수록 비례해서 법니다. 그래도 그만큼은 안 되지만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한 멘탈 트레이너 계약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보통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네가 받은 상금의 10% 그렇게 계약을 해요. 10%? 원래는 7%를 했습니다. 7%도 엄청난 돈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받은 상금의 7%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제이 브란자도 무지무지하게 부자입니다. 현재. 그렇게 이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21세기 골프 형제가 된 데에는 그런 심리기술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미셸이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얘기를 하죠. 앞으로 소렌 스탑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계 프로골퍼를 미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직 어리니까요. 그런데 미셸이가 아직 우승을 못했죠. 우승을 못했습니다. 준우승 3등 쭉 했는데 아직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도 아주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지금 프로로 들어오기 전에 지금 프로가 된 뒤에는 전속 미셸 일을 도와주는 전속 전문인이 20명. 지금 타이거 우즈가 맘먹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맘먹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짐 노라고 하는 멘탈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속 멘탈 트레이너로 고용을 했어요. 이 사람을. 짐 노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이 브란자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잘 압니다. 왜? 제가 이 스포츠 실력 때문에 미국에 학회를 매년 가는데 금년에도 이달 9월 24일 날 이제 미국 가서 발표를 하게 할 텐데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를 멘탈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미셸리가 계약했어요. 어떻게 아까처럼 앞으로 미셸리가 받는 상금의 몇 프로로 계약을 했습니다. 뒷로는 앞으로 갖고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미셸리가 굉장히 많이 벌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보기에 미셸리가 진노하고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행동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지척이 됐습니다.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곧 우승을 하고 미국의 세계 프로 LPGA를 앞으로 미쉐리가 끌고 나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멘탈 트레이너가, 전속 멘탈 트레이너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멘탈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도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 멘탈 트레이닝을 다 하고 있다 얘기예요. 근데 박세리 선수도 지난번 그거를 빨리 했으면은 슬럼프를 빨리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지금 박세리 선수가 미국 가서 미국 박사, 아주 세계적인 박사한테 지금 받을 거예요. 하는데 나는 그게 잘못됐다. 한국에서 받아야 된다. 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이, 사고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멘탈 트레이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실상 처음 슬럼프 빠졌을 때 한국에서 멘탈 트레이닝을 두고 고용해서 훈련을 했으면 한 5, 6개월이면 슬럼프에 빠져나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지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하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을 내가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심리기술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세계적인 선수들을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경기 결과에 대한 기사를, 시민기사를 쓰거나 하는 데를 보면 이와 같은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팀이, 어느 사람이 졌어요. 왜 졌어요? 정신력이 부족했다. 그죠? 졌어요. 침착하지 못하고 서둘렀다. 여유가 없고 겁을 먹었다. 자신감이 없었다. 이게 진 이유들이 대개. 이건 뭡니까? 다 심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쓰지 마십시오. 이거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빼가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여기 놔줄 테니까 이걸 이따가 프린트아웃 해가도 되고, 여기서 다시 USB는 가지고 와서 복사해 가시면 되니까 쓰시지 말고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기는 정신력이 출중했다. 침착하고 자질이 높았다. 이게 전부 정신적인 문제죠. 신문기사나 어디 나면 다 평가는 경기 결과의 승패의 원인은 뭐 심리적으로 돌려요. 심리적으로 돌리는데 심리적으로 왜 그게 영향이 주는지, 그걸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모른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은 그걸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합니다. 이 시간에 2시간뿐이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